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rgumentative Essay Writing,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무엇인가? Argumentative 이라는 이 형용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따져보면은 어떤 라이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에 사실 기본형이 되는 argue, A-R-G-U-E 원래 이렇게 argue인데 argue는 무슨 뜻이죠? 네, 논하다, 논의하다, 주장하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부분을 보면 In an argumentative essay, your job is to make the reader agree with your opinion about a controversial topic. 자, 여기가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 글 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make the reader agree.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 우리 의견을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견이 뭐냐면은 뭐에 대한 의견? About a controversial topic. 논쟁거리가 되는,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argumentative writing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주장을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일단 먼저는 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겠죠? State your opinion. 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give reasons to support your opinion.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 그죠?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argue against the opposite opinion.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나는 만약에 찬성한다 라고 하면 찬성하는 이유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쪽의 이유도 있죠. 그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일단 언급을 하고 그 입장을 논박하는 그런 여러분의 글쓰기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써야 할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표로 나타낸 것이 글쓰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는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총 몇 개의 단락이 있는 거죠? 네, paragraph가 단락이란 뜻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총 5개 단락을 꼭 써야 합니다. 각 단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 특징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paragraph에서는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나열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와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여러분의 그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되고요. 네 번째 패러그래프는 반대하는 입장을 논박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번 다른 단어로 한번 paraphrasing, 바꿔 쓰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하는 문장을 마무리로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써야 할 주장하는 글쓰기의 완성본 샘플을 한번 볼 텐데요.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5개 패러그래프가 다 있는 형태입니다. introduction, body, 그 다음에 conclusion. 이 정도의 분량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에세이 라이팅의 모델을 한번 보고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이 파일을 열어서 읽어보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5분 동안 읽는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글에 제목이 있나요? 없나요? 제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이 글은 어떤 제목의 글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논쟁이 되는 주제를 바탕으로 쓴 글인지 그것을 찾는 목적을 가지고 5분 동안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읽어봤나요? 네, 그러면 우리 잠깐 그 맨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함께 볼 텐데 그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따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Last month, my father was rushed to the hospital with a heart attack at 9 a.m. Everybody was worried that he wasn't going to live. They took him to Memorial Hospital, where he had several more heart attacks. My mom tried to call the school all morning to get in touch with me, but the phones were busy every time she tried. I was in biology dissecting frogs while my father was dying. Schools should rethink the ban on cell phones, since this is the major way that parents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인트로덕션이죠. 여기서 주제를 나타내는 내용이 우리가 여기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죠. 어디일까요? 어떤 부분부터일까요? 네, 여기 보면은 school 마지막 부분에 schools should rethink the ban on cell phones since this is the major way that parents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그래서 보니까 이 학교는 ban이 뭐예요? 금지죠. 뭘 금지하는 거죠? ban on cell phone. 그 학교에서 핸드폰 소지하는 거를 금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rethink잖아요. 다시 재고해야 된다. 재고해라 라는 거죠. 즉 지금 핸드폰 소지를 금하고 있는 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글은 핸드폰을 소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찬반의 의견에서 어떤 쪽이죠? 소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글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쓸 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네, 이제부터는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일단 원하는 주제를 선생님 선택하라고 했었죠.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관심과 연관이 있는 그런 주제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주제를 찾는데 어떤 주제를 찾아야지 효과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가?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A great topic should be an issue you feel strongly about, know something about, and would like to share your opinion about.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토픽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토픽인데 feel strongly. 이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열정이 있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이런 여러분의 글 쓰는 동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What's your opinion? Why do you feel this way? Can you think of some reasons why people might disagree with you?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주제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지는 걸로 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찬성이야. 그럼 왜 그렇게 찬성하니? 라는 걸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논박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할 수가 있니? 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sider two questions.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선택해봐라 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토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실 이 토픽이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많이 아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고 싶은데 잘 몰라. 그러면 엄청 열심히 리서치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겠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의 주장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글을 논리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글을 쓸 주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